안녕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길을 찾는 남자 문길남입니다. 추석의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아주 긴 연휴 모처럼 만에 저는 휴가도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 3일 정도 쉬면서 아주 많은 힐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책을 한 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내일의 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특히 40대, 50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뭐 큰 회사 다니든 작은 회사 다니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저처럼 60 넘어가지고 퇴직을 하게 되면 정말 저는 그래도 다행히 대기업에서 임원생활 10년 넘게 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만 98%, 99% 이상이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 거를 좀 도와주시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게 제가 요즘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때 읽은 내일의 부를 읽으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가 오늘 유튜브를 올립니다. 구글은 캘리포니아 나이프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슈퍼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인간의 DNA를 분석하고 있는데 2035년이면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인간을 500세까지 살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양대 김창경 교수는 운 나쁘면 150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글 때문에 정말 운 나쁘면 50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은 어떻게 노년의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플랫폼, 자기 브랜드, 그리고 자기만의 뭔가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기업 직장인들은 정말 새벽처럼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리스크가 큰 것이죠. 그런 것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템에 대해서 좋게 설명한 책이 쉽고 좋게 설명한 책이 내일의 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거인의 어깨를 탈 수 있는 것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에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주식이라고 합니다. 종목별 1위가 아닌 시가총액 1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이 아닌 세계 1위 주식이 좋은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이 위험하고 주식을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는 70%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에서는 세계 1위 주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커피 하면 스타벅스, 그리고 스포츠 메이커 하면 나이키, 예식 하면 맥도날드, IT 하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다 셀 수 없을 만큼 미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주식을 사 모으면 오른다는 것을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 이 책에서는 1등 주식에만 투자해도 당신이 꿈조차 꾸기 어려웠던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국의 1등이 아닌 세계 1등 주식이어야 한다. 핵심은 1등이 아니라 세계 1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 1등 주식이 무엇이었던 IMF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1988년에 1억을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나 되었을까? 그로부터 23년이 흘렀고 자산이 무려 105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억이 105억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계 1등 주식을 투자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한다고 공부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도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 읽어보면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면 정말
큰 걱정 없이 그리고 분석하고 이런 것 없이 상당히 부를 거머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노트에 몇 자 적었는데 보면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의 폭락을 좋은 사업의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라. 그리고 시세장을 보지 말고 가치 변화를 보아라. 이런 말을 했고요. 주식 하락이 나쁘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찰리 먼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 때 돈이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로 흐르는 것은 시장에 자명된 이치이다. 느긋하게 주식을 보유하고 성품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가가 50% 이상 떨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1월의 눈보라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다. 항상 하락은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 하락할 때 기회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락할 때 세계 1등 주식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존 템플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판이 팽배할 때 투자하라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보통 주식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세계 1등 주식을 투자함으로써 평정심을 가지고 편안하게 5년, 10년을 내다보고 꾸준하게 하면 저나 여러분은 정말 노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누리지 못했던 그런 여유와 그런 푸근함과 안락을 노후에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설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내일의 부 한 읽어보시고 정말로 인생의 노후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리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지금 3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다 똑똑합니다. 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여유롭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루하루 참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뭐 일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뭔가 장래에 대한 뭔가 디테일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내일의 부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